네, 어떤 에피소드가 전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사람들이 어느 사안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대표적인 질문 요지를 가지고요. 네 가지의 경우를 설정해서 이것을 앙케이트지에다 적어서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네 가지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행복감의 크기나 행복감의 양이 어느 것이 많은가라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네 가지의 그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 두 번째가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다. 세 번째는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다. 네 번째는 이제 아시겠죠? 나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을 설정을 하고 이 두 사람이 행복, 불행을 어떻게 관계항을 맺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본인에게 행복감을 주느냐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질문의 순위를 적어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이런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가 두 번째고, 어,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다가 세 번째고, 나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하다가 네 번째일 거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심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행복감의 어떤 순서를 매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대감과는 달리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 질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 문제의 파행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바꿔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어,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다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의 차이 없이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를 보자면 사람들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정작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감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자아 혹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고 불거진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거나 그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 비슷한 속성도 하나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오래전에서부터 쓰였던 말이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인생 경험을 머릿속에 넣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고는 할 수 있어도 동락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이나 혹은 뭐 이게 순환이나 재난 같은 것들을 함께 겪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인데 같이 즐겁고 평화로운 것들 혹은 같이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예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를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분담하지만 행복은 분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은 나누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 정작 현실은 그 반대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고려하게 만드는데요.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그 내밀한 감정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지요. 그러니까 바닷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과 비슷한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프로이트 정도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신병리학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제 의학적 대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데 반해서 이 심리학은 심리의 사회적인 현상들에 더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범죄 심리학 따위들이 있습니다. 이 범죄 심리학이란 뭐냐 하면 이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어떤 심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파악해서 물증이나 사실관계가 불투명했을 때에 이 피고인 혹은 이 범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그 전말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이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해서 혹은 이것을 갖다가 연구한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어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교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학의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이 요즘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일상적 용어 혹은 이 통상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사이코패스나 페르소나, 보상심리, 트라우마 같은 어떤 심리학에서 쓰였던 용어들이 일상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나타난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심리학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낯선 용어입니다.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독일어고요. 이 독일어의 프로이데라는 말과 샤덴이라는 말이 결합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상처, 아픔, 뭐 손실, 손해를 의미하는 샤덴이란 말과 기쁨, 행복,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프로이데라는 두 언어, 그러니까 이 두 말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이죠. 이 반대말을 합쳐서 굉장히 모순되지만 이 모순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양가적 개념을 띈다고 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타인의 고통, 타인이 지니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라든지 혹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뭔가 부정적인 상태를 보면서 정작 본인은 즐거워하거나 그것에서부터 어떤 쾌락이나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 용어가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찌 보면 상대적, 절대적이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안정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어떤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거나 하는 뭐 이런 곳에서 오는 어떤 이러한 행복감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혹은 타인의 불행에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간 보면은 좀 음흉하기도 하고 악독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욕망의 실현, 그리고 바라던 바의 성취 같은 이 절대적인 정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타인의 불행에서부터 자신의 행복감을 준다는 이 상대적인 정서 관계가 이 프로이데라는 말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파괴적인 욕망의 실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속담 중에도 사투리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샤덴프로이데가 갖고 있는 역설적 상황, 이게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남의 불행이 정작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익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그 자체로서 모종의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제 심리학적 연구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요.
이 샤덴프로이데는 심리적으로 공격성, 경쟁성, 그리고 공평성에서 불거진 왜곡되고 부조리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그 프로이드가 나타나는 어떤 여러 방법이라든지, 혹은 그 형식이라든지, 혹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샤덴프로이데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일단 공격성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공격성이란 타인의 고통을 쾌라고 인식한다는 것. 그러니까 요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성인데, 이 경쟁적 위치에 있는 타인, 뭐 이렇게 경쟁자가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몰락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기대감의 충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평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도덕한 것, 혹은 범법적인 행위를 한 타인이 뭐 제도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혹은 어떤 또 다른 타인의 보복을 당할 때 갖는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샤덴프로이드는 인간이 보유한 이 부정적인 심리 상태이지만, 심리학자들은 물론 이렇게 인문학에 종사하는 이 학자들은 이런 감정이나 심리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어 있으며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간 내면에 이렇게 악마적인 면과 천사의 면이 동시에 공존한다면 이 샤덴프로이드는 이제 악마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런 심리는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불행한 처지나 상황에 빠지는 것을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묘한 그러니까 상태이다. 그러니까 약간 범죄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것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어떤 샤덴프로이드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제목으로 걸었던 것은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은 바꿔서 당신의 행복이 나의 불행일 수도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맥락과 전후 관계를 바꾸어 놓으면 그 의미는 이제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급했던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보다 더욱 소극적이긴 하고, 좀 자멸적이고, 결과적으로 좀 참담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이 말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그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가 생존하고 의미를 갖고 가치를 얻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도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타인들 사이의 물리적 협업이나 심리적 연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심리 속에는 타인에 대한 배타성과 경쟁적 심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여러 인문학들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고자 했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런 심리들을 어떻게 제어하든지, 그것이 이성적인 방법이든 제도적인 방법이든 간에.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 한 존재,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뻔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샤덴프로이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조금은 들여다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사회적 연대 속에서 이것들보다는 좀 더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목적으로 하는 인간성에 대한 개선, 혹은 인간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